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공급 물량이 폭탄이 되고 종부세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이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테스트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을 만났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부동산이 아주 좋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하락장에서 만나서 하락장을 만났을 때 그 가치가 삐스날 때, 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두가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하지 않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다. 그게 가장 좋은 주식과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항상 하락장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종부세는 이제 없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작년 중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는 2021년도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만약에 폐지된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풀린다. 한다면은 이 공급 물량이 폭탄이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집 먼저 팔아달라고 아우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 대전은 1년 만에 매물이 50%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 전남이 지금 가장 매물이 많이 나와요. 매물이 73% 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지금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강남은 아파트 매물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자, 실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하락장을 만나야지 이것이 진정한 실력이 나옵니다. 실력.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오릅니다. 그 수익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실력은 하락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대전과 대구, 특히 대구가 가장 심각합니다. 3월에만 일주 물량이 5천 가구,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수도권보다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물량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인구 감소세의 영향과 공급 과잉이 우려가 또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심각합니다. 대구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지가 한 번에 2억 6천도 떨어지고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대구 아파트가 끝물을 하락세가 지금 이어졌다고 하는 기사가 지금 있는데, 지금 대구가 가장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클을 그리는 수밖에 없는 게, 사이클을 계속 그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공급이, 여기서부터는 공급이 이제 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세가 다운되고, 이 시세가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족하게 되겠죠. 공급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서울에 지금 한강변이라든가, 서울에 지금 한강변이 있습니다. 한강변. 그리고 부산에 보시면은 광안대교 조망권. 그래서 이게 한정 입지가 없습니다. 이거 광대 조망권이라고 하는데, 한강 조망권과 광대 조망권, 이건 뭡니까? 이거는 희소성이죠. 희소성. 그래서 이런 희소성을 받는 입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한정 입지입니다. 한정 입지.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한정 입지 싸움입니다. 근데 대구는 한정 입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재편은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군. 근데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는 학군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인구 감소가.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6천만 원 떨어졌다. 수성구도. 그런 이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서울도 마찬가지죠.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오히려 더 한강변, 압구정 현대라든가 압구정 쪽, 아니면은 서초 쪽, 서초 이제 반포 쪽이라든가,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용산구 한남이라든가 지금 성수 쪽, 한강변 쪽으로 모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 자체가 학군지에 대한 메리트를 감소시킵니다. 학군지에 대한 메리트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한정 입지가 없다. 조망을 바라보는 입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함께 가격이 조정받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대출 규제 풀려도 집 안 살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원히 오를 수는 없죠. 영원히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올라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화폐죠, 화폐.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부동산들이 오르고 모든 부동산들이 내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자, 하락장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적응을 합니다. 하락에 적용을 해. 적응. 이 하락에 적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락이 끊임없이 진행될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가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도 적응을 하죠. 상승에 적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런 공포 매수에서 주춤했다. 이제 대출 규제 풀려도 집 안 산다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 살 거다 하는 이유가 있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이 하락에 대한 적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너무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대응을 또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인간의 어떤 공포 불안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이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입지라는 부분들을 항상 어떻습니까? 양극화죠. 입지라는 부분들. 차라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지가 없는 그리고 비역세권에 뭐 지금 약간 뭐 고바이라든가 오르막길이 있는 곳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 풀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지금 여러분들이 실거주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의 그런 입지는 차라리 사는 것이 안 사는 게 낫다. 그리고 투자와 개념과 실거주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거주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입지의 한정성을 보게 된 겁니다. 한정성. 내가 한 평을 사더라도, 네, 원룸 세 평을 사더라도, 네, 가능성 있는 곳에 사고, 실거주는 그곳에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실거주와 우리 투자의 개념은 항상 이제는 분리시켜라.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곳에 항상 실거주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는 폐지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작년 뭐 여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이게 마지막이었죠. 2021년도. 그래서 제가 종부세가 폐지된다고 제가 한 9개월 전에 얘기했나요? 8개월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말이 되냐? 모든 후보들이 다 종부세 폐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종부세 폐지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하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가 폐지되는 부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에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배당제.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종부세가 없어진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네, 세금에 대한 없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예, 균등하죠. 균등하게 세금을 먹인다는 거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많이 세금 내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1분위에서 5분위, 그리고 아주 저소득층을 이제 뭐 시골에 집안에 땅이 있어요. 시골에. 이거는 소득이 별로 없는 이제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장년층.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다 세금을. 기존에 안 내도 된 세금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에 저는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래서 세수가 많이 거치는 곳은 서울 수도권이죠. 이 부분들은 세수가 많이 거치겠죠. 여기는 이제 세금이 많이 못 치니까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또 이제 발전이 더 되겠죠. 지방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이 되지 않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부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가격, 부동산의 가격을 영향을 미친다. 있다 없다로 떠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네, 세입자한테 다 전가될 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저는 이제 땅에 대한 부동산의 개념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금의 개념도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느냐? 이건 소득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세금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죠. 그래서 이렇게는 앞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됩니다. 개편이. 내가 지금 10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득이 없어. 그럼 이 사람 소금 매기면 안 됩니다. 세금을. 안 되죠. 100억 아파트 갖고 있는 거하고 소득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금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둬야 되겠습니까? 소득 중심으로 둬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를 비례해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장 맞다. 시골에 땅을 만드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국토세라든가 지금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금이란 것도 지금 소득의 기준으로 한 부동산 세금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토보유세가 들어간다고 해도 모든 것을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기준으로 한 세금으로 전환이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